불쌍한 타이타닉은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침몰한 후 지금 해저에서 두 번째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는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타이타닉에 대한 새로운 탐험에 나섰습니다. 이 스릴 넘치는 여정은 21년과 22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난파선의 고고학을 연구하고 지도를 만들고 8,000장의 놀라운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양의 힘이 다른 많은 배들보다 타이타닉을 훨씬 더 빨리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수세기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도 멀쩡한 배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다른 난파선과 마찬가지로 타이타닉은 압력과 바닷물에 서서히 굴복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갑판의 일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스미스 선장의 욕조는 지붕이 무너져 잔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교들의 숙소 문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는 25년 전과 마찬가지로 진흙 속에 18m나 파묻힌 채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배의 특정 구조물은 수백 년 동안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꺼운 보일러와 왕복 엔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난간이나 목재처럼 가벼운 요소는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패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굶주린 미생물입니다. 타이타닉이 먹혀가고 있어요. 타이타닉에는 할로모나스 타이타니키라는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박테리아는 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입니다. 이 유형은 물속에서 녹슨 철의 고드름처럼 만들어진 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선체를 갉아먹고 있는 이 박테리아는 과학자들이 난파선 탐사 도중 2010년에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녀석들은 강철을 천천히 갉아먹습니다. 이들은 강철 표면에 달라붙어 손잡이 모양의 녹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 덩어리가 타이타닉의 난파선을 덮으면 다공성 녹이 미세한 가루로 녹아내립니다. 마치 배를 먼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엄청난 수압과 매우 낮은 온도, 염분까지 더해져 빠른 속도로 부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박테리아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난파선이 침몰한 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소, 즉 산소 부족입니다. 바닷속으로 점점 더 내려갈수록 산소 농도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부패 속도가 느려집니다. 산소는 생명체에 매우 중요하며 산소가 없으면 많은 유기체가 잘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철의 부식과 같은 일부 화학적 부패 과정에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한 얕은 바다에 가라앉은 선박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빨리 노후화됩니다. 타이타닉은 산소 농도가 낮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조를 더 잘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타이타닉은 애완동물처럼 박테리아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저산소 조건을 좋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여기에는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배는 물 위와 물 아래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84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타이타닉처럼 주로 철과 강철 같은 금속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타이타닉 외에도 루시타니아호와 다른 호화 여객선이 등장하면서 배는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금속배는 훨씬 더 낫습니다. 수중에서도 나무배보다 오래 갑니다. 비록 녹이 슬긴 하지만 나무배보다 수십 배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썩은 나무는 유기물을 먹으려는 동물과 미생물의 잔치와도 같습니다. 나무배가 가라앉자마자 그들은 거의 즉시 나무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성가신 것 중 하나는 배 존벌레였습니다. 나무배를 계속 먹어치우고 구멍을 파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벌레는 2년 만에 난파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강철과 철은 소화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금속 선박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얕고 따뜻한 바닷물에 가라앉아도 산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금속 선박은 깊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목선은 아주 깊숙이 가라앉아도 동물이 갉아먹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흑해에는 적어도 60개의 고대 난파선이 알려져 있는데 그중 일부는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판자에 새겨진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요.
그중 하나는 20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 상선입니다. 방향타, 노를 젓는 벤치, 심지어 화물칸의 내용물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현재 가장 오래된 온전한 난파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서는 타이타닉을 먹어치우고 있는 것과 같은 미생물들이 철을 먹고 살아갑니다. 보통 해저 화산과 같은 해저의 지질학적 통풍구에서 철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간으로부터도 철을 공급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패의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인 물질을 제공합니다. 유기 소재는 특히 바다에 노출될 경우 부패에 가장 취약합니다. 미생물뿐만 아니라 세라믹, 유리, 석재 또는 금속보다 훨씬 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유기물이 살아남으려면 묻혀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지하에 묻힌 화석은 부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소와 박테리아로부터 잘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영국 근해에서 침몰한 튜더 시대의 베인 메리 로즈호가 좋은 예입니다. 진흙 속에 묻힌 덕분에 많은 목조 구조물과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황금의 배라고 불리는 이 배는 1857년 북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침몰했습니다. 그 배에는 보물이 가득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였죠. 1991년 두 명의 다이버가 우연히 이 배에서 작업 바지 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이 바지는 150년이나 된 것이었지만 황금의 배에 묻혀 봉인된 가죽 상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산소나 미생물이 닿지 않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바지의 주인인 존 디먼트는 당시 난파선에서 살아남았지만 모든 장비가 가라앉았습니다. 재발견된 이 바지는 2022년 경매에서 1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타이타닉은 아마도 2050년까지 완전히 부패하겠지만 흥미로운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난파선은 3,000m에서 6,000m 사이에 엄청난 수심에 놓여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평평하고 우울하게 황량한 곳 중 하나인 심연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진흙탕 해저예요. 가끔은 여기저기서 바위와 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한때 빙하가 표류하면서 떠내려온 것들입니다. 빙하는 대재앙을 일으킨 빙산과 같은 빙산으로 나눠지고 빙산은 녹으면서 이 바위들을 해저에 떨어뜨립니다. 이런 곳은 인간에게는 무서운 곳입니다. 하지만 작은 해양 생물에게는 멋진 곳이죠. 이 광활하고 조용한 지역에는 굴을 파는 벌레와 다른 작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는 종종 난파선입니다. 타이타닉은 소위 인공 산호초라고 불리는 그들의 집이 될 것입니다. 붕괴된 후에도 그 구조는 건물 골조처럼 해양 생물에게 기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인공 암초는 수중 사막에 예상치 못한 생명의 주머니를 만들어냅니다. 산호는 난파선에서 자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은 동물들이 숨거나 둥지를 틀 수 있는 구조물이 만들어집니다. 타이타닉은 이미 산호와 작은 동물들도 가득한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에는 새우, 바닷가재, 쥐꼬리 물고기 등 다양한 생물들이 주변을 유유히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산호초로서 타이타닉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계속 번성할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앞으로 타이타닉을 다시 방문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첨단 소나와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사용하여 난파선을 조사하고 고품질 사진을 촬영하여 타이타닉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원들은 화산 암초와 같은 다른 수중 지형과 비교하여 난파선에서 산호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해양 생물학 및 조선 산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